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GTX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GTX가 예. 착공이 안 된답니다. 이건 철도 이야기지만 사실상 부동산 이야기라는 거 아시죠? 이거 GTX 된다고 막 집산 사람들 많은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왜 착공을 안 한다고 해놓고서 이런 모르겠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예. 자, 또 백종원 기자님이 GTX 중간 점검 종합판. 네. 요 내용을 좀 취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지금 GTX 뭐 A, B, C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B, C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오해는 안 하셔야 되는 게 A는 이제 언뜻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서울역에서 운정까지 예. 그 킨텍스 거쳐서 운정 집값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그쪽 북쪽 됐고 그 전에 앞쪽에 작년에 이제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됐고. 예, 삼성에서 이 서울역까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네. 건 그게 지금 A의 상태고 예. 지금 제가 들고 온 건 B, C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B, C. B는 뭐고 C는 뭐였죠? 예, B는 이렇게 송도에서 이렇게 쭉 가로로 옆으로. 경기도와 서울을 가로질러 가는 거고 보여드리겠지만 C는 이제 세로로. 의정부 동두천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건데 예.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GTX BC 첫 삽 언제 뜨나 뭐 이런 기사들이 조금씩 송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도가 B구나. 예, 지금 2% 말씀처럼 결국 걱정은 부동산이죠. 예. 그걸 네. 기대했던 수요들이 지금 실망하고 놀라고 있다.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착공식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월에 C 착공식을 했어요. 그때 대통령 뭐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다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착공식을 했는데 지금 1년 2개월 동안 삽도 못 뜬 그런 상태고요. 예. 착공식이라는 건 이제 지금 공사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착공식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세레모니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 이후에 할 줄 알았는데 지금 1년 2개월 동안 공전하고 있는 거고요. 사진만 찍었네. 예. 지금 헷갈리실까봐 C는 이렇게 경기도와 서울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아래 위로. 네, 아래 위로 가로지르는 야. 위에서는 덕정, 의정부, 창동, 청량리 이렇게 해서 쭉 왕십리에서 안산 이쪽까지 내려오는 거고요. 예. GTX B는 이제 송도, 인천대 입구가 사실상 송도입니다. 송도에서 쭉 가로로 해가지고 신도림, 서울역, 와. 그래서 별내, 마석까지 이렇게 가는 게 B인데 저거 청량리가 저거 때문에 많이 떴는데. 그렇습니다. BC가 만나는 곳이 곳이라고 해서. 청량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슈가 또 있는데요. 예. 청량리 역사를 GTX C 라인 맞는 컨소시엄에서 짓게 돼 있습니다. 예. B에서 안 짓고. 그래서 그것도 이슈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착공식 1년 넘게 지났는데 예. B, C 둘 다 좀 착공을 못 하고 있고 민자 구간은 아예 시작도 아예 안 했어요? C는 아예 모든 것을 못 했고 B는 요 용산에서 상봉까지 청량리 약간 지나서까지가 국가 재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착공을 하긴 했어요. B는 예, B는. 예. 근데 국가 사업이라서 뭐 민자 사업하고는 관계는 없고 구간도 짧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섞었어요라고 했더니 예. 요 GTX B의 용산에서 상봉까지 구간은 코레일 쪽하고 공용 구간입니다. 그래서 코레일 쪽 열차도 한 40% 지나고 같은 철로 위로. 예, 철로 위에 GTX B도 지나고. 아, 그러니까 별도로 민자로 따로 뺄 수가 없다 네, 이거. 그래서 국가 재정 사업을 한 저거 거고. 이미 지금 저쪽에는 철도 있잖아요. 1호선이. 용산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네, 근데 서울역 거쳐서. 코레일이 또 지나는 어떤 공영선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GTX 레일을 옆에다 또 깔긴 깔아야 되는데 코레일 땅이니까. 예. 아. 그런 용도로 그리고 추후에는 예. 그 코레일의 어떤 열차가 지나갈 때 사용료를 낼 때 민자가 있으면 조금 뭐 좀 복잡한 면도 있긴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여기는 재정 사업이다. 예. 그래서 여기만 착공을 했다. 근데 착공을 했다는 거지 뭐 엄청나게 빨리 짓고 있다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비가 둘 다 한 4조 3천억, 4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예. 사업비라는 거는 이제 뭐 비용 같은 걸 다 한 거니까 순수 공사비는 3조 6천억 정도 됩니다. C의 경우에는. 그래서 전체 착공이 안 되고 있다라고. 왜 착공이 안 됩니까? 예,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돈 문제인데요. 뭐 예상하셨겠지만 일단 건설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라는 게 GTX-C 컨소시엄 민자 컨소시엄 아파트하고 주장이고. 똑같네요.
예, 뭐 대부분의 이유는 다 그렇습니다. 돈 문제고. 건설비 올랐는데 돈 더 주세요. 예, 하고 돈 더 싸우듯이. 달라 뭐 그렇게 싸우는 거고. 아. PF가 지금 시장이 침체돼 있고 인프라 펀드 투자가 좀 침체돼 있어서 금리를 높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좀 부담이다.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 결국은 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1조 5천억 정도 건설 보조금을 받는 게 있거든요. 네. 민자 사업이라고 해서 100% 민자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계약서를 보니까 예. 민자 사업이지만 건설 보조금이 1조 5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건설 보조금을 올려달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잠깐 예. 잠깐 그게 그러니까 민자 사업이란 말은 그러니까 예. 정부 사업은 정부가 그냥 GTX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냥 세금으로 지을게요. 예, 예. 하고 그냥 건설사 어디 불러서 네가 착공 좀 해. 음. 하도급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예, 예. 심플한 문제인데 네. 민자 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넣어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게. 네. 그럼 정부가 여기다 지을 수 있도록 우리는 허가를 해줄게. 이게 민자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을 한 철도의 경우는 40년 정도 뒤로 운영해서 뽑아내는. 그러니까 제 말은 민자 사업은 내가 이 프로젝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예. 정부한테 물가 상승 때문에 이게 건설비가 많이 들어서 못 하겠어요.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 예. 내가 그런 하는 사업인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건설 보조금이 1조 5천억을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순수 민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정부 보조금도 한 공사비의 한 4-50% 정도 보조해주고 민자 세미 민자. 예, 세미 아. 민자인 겁니다. 그리고 대출로 선순위 대출, 후순위 대출, 뭐 아. 회사채 발행 이런 걸로 한 2조 정도를 마련해서 예. 민자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00% 민자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개념이 헷갈리시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건 이유가 100% 순수 민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비를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를 지원 정부에서 받는 겁니다. 받아야 되는데 예, 예. 값이 비용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 돈 더 내십시오. 예, 더 좀 달라라는 거고. 그거 안 되면 우리 공사 못 합니다. 예, 그러고 예. 있는 그러면서 거예요. 지금 국토교통부는 일단 계약서를 사인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공사비를 올려주는 조건은 기본적인 소비자 물가 반영은 조항에 들어 있다. 예. 장치가 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특별히 좀 마련한 물가 특례라는 그런 대책이 있었는데 GTX 사업은 아쉽게도 해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이유부터 잠깐 보면 작년 10월에 얼마 안 됐어요. 한 4달, 5달 정도 됐는데 민간 투자 활성화 물가 특례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같이 내놨는데 예. 조건이 2개가 달렸습니다. 뭐 간단한데 조건 하나는 공사비 고정 시점이 2020년 12월 이전, 그러니까 좀 옛날 공사비로 책정해 놓은 것을 좀 구제해 주겠다. 그런 취지예요. 1번 조건은. 2번 조건은 작년 10월 2일에 이 대책이 나왔는데 잡은 물고기는 지원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미 계약서 사인한 거는 안 되고 2024년 10월 3일부터 민자 투자에 새로 들어오면 우리가 최대 사업비 4.4% 추가로 증액해 줄게라는 게 이 정부의 합동 민자 투자 활성화 대책의 조건입니다. 조금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2024년 10월 2일 이후에 네. 저 표를 좀 계속 보여주세요. 네. 계약을 할 거면 공사비 고정 기준 시점도 그 다음 뒤로 보내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되는데 왜 2024년 10월 2일 이후에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 고정 기준 시점은 2020년 12월 이전으로 옛날 히스토리컬한 공사비를 적용한 계약이라면 준다는 게 그런 계약을 왜 합니까? 그런 계약을 하는 이유는 예. 뭐 물론 모든 게 설명될 수는 없겠지만 우선 협상자로 지정되고 사업자 그 다음에는 본 협상자로 지정된 다음에 공사비가 어쩌고 하면서 시간이-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구제해주겠다는 취지로 전문가들은 차일피일 절차가 미뤄지면서 최종 계약서 사인을 안 하고 안 됐는데 그런 그 것까지는 사이에 물가가 고려한다. 많이 올라서 이도 저도 못하는 경우에는 구제. 그래 예. 아직 계약서 사인도 안 했는데 얼른 사인하라는 취지에서 예. 도와줄게. 예. 근데 이번처럼 GTX B나 C처럼 아예 최종 사인까지 이미 한 거는 했으면 예. 이제 다 조건이 있지 그렇다. 않느냐 계약서. 아이고. 오케이 그러면 몰라 우리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럼 이 사업 안 할래. 계약서에 사인을 했지만 못해라고 하면 네. 무슨 위약벌 같은 게 있답니까? 있긴 한데 예.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흔한 말로 사업 해지. 그래서 네. 뭐
뭐 자세한 조건은 뒤에 또 딸려 있지만 예. 위약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요. 이 인프라 투자, 철도 투자란 것이 예. 뭐 흔한 말로 뭐 유물 하나만 나와도 중단되고 예. 터널 발파만 잘못돼도 또 중단되고 중단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약서에 보면 60개월의 계약 기간 동안 건설한다 이렇게 돼 있긴 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6개월 늦으면 얼마 매길 거야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조항은 그러면 없고. 그 민자 사업자들의 그러니까 당첨된 예. 당첨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선정된 예. 그 민자 사업자들이 아우 나 못하겠어 이 돈 가지고는 배째라 난 모르겠다 부동산 뭐 모르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나갈 수 있는 조건은 되고요. 예를 들어 고의로 야. 뭐 사업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과태료도 매기고 위약벌도 매기는 조항이 있는데 근데 이건 고의잖아요. 이거요. 예. 고의라는 거는 좀 생각에 따라 달렸는데 계약서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네네. 야, 고의인지. 계약서 갖고 왔어요? 와. 예. 와. 계약서 백종원. 본문만 공개가 돼서 국토교통부로 제가 받아왔는데 예. 13조에 보면 총 사업비 변경은 공사비 등의 변동이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이거는 반영해 주도록 돼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물가가 변동한 건 현저하게 상회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현저하게를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계약서를 저렇게 쓰니까 싸우지. 예, 이렇게 쓰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바보들이 보기엔. 아유 진짜.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에 아니 계약서를 보통 작은 계약도 예. 뭐 5천만 원, 1억짜리 계약도 이렇게 애매하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조금 조항이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라고 그랬는데 뭐 인정한다. 조금 현저하게란 게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설명은 하더라고요. 아니 저거는 그냥 국토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네요. 예, 그러니까. 현저하게 상회 아. 굉장히 와.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4조 6천억짜리 사업비 계약인데 그리고 어마어마하다. 사업비를 변경할 경우에는 예. 20% 이상 변경되면 흔히 말하는 경제성 조사 다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 아까 말한 최대 사업비 4.4% 증액해주고 뭐 이런 줄다리기 할 때는 예. 새로 조사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여기 다 갖고 오진 않았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계약서가. 근데 계약서가. 뒤에 부분 사업비 산정식 이런 것들은 비공개예요. 그래서 앞에 본문만 나오는데 건설 보조금은 뭐 공사비의 한 40% 정도인 1조 5천억을 뭐 준다. 그리고 뭐 여기 정확히 공개돼 있진 않지만 사업을 하면 공정별로 이렇게 건설 보조금을 국가에서 예산에서 이렇게 그거야 당연히 뭐 그렇게 그거야 할것 그렇겠죠. 할것 그거야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네. 조선소 공사하고도 비슷한. 그건 그럴 텐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한쪽은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네. 돈을 더 내놓으시오. 그 민자 사업자 촉은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가 뭐 5년 이거 언제 하기로 했죠? 이미 60개월이니까 사진도 5년입니다. 다 찍어서 정부 이렇게 주민들이 기대감이 큰데 그걸 좀 빨리 하시오. 둘이 이제 입장이 다르잖아요. 예, 예. 근데 정부가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거꾸로 저게 그 건설 회사 어디예요? 건설회사 뭐 8개, 7개 업체인데 하여튼 그 건설 네, 업체들이 주간 건설사는 현대건설. 현대. 예. 현대 그 컨소시엄이 우리는 하면 손해 보니까 싫습니다라고 안 할 경우에 예.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저 계약서에서 발견된 게 있습니까? 강제할 수 있는 거는 고의로 사업을 뭐 안 하거나 이런 조항은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고의인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고의잖아요. 사업권을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아, 최종 진짜 심하면 아니 그 사업권 가져가세요라는 거 하는 게 지금 현대 입장이라면 현대는 이럴 게 없네. 가져가세요는 아니고 지금 예. 현저하게 상회할 때라고 현대는 주장하는 겁니다. 현저하게 상회하니까 좀 예. 보전을 해달라, 보조금을 더 달라라는 거고 지금 현대 주장을 좀 소개할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보면 이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이건 업체들의 기관이 아니고 정부 기관입니다. 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 지수만 봐도 2020년을 100으로 보면 지금 30% 정도 올랐다. 예. 그래서 29%로 계산해도 소비자 물가 상승 반영분은 14%인데 공사비가 15% 이상 더 드니까 사업비의 15%니까 한 5천억 정도 든다. 더 든다라고 현대건설은 주장을 하는 거고요. 국토교통부는 사인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그 사인에 그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소비자 물가 그리고 정부가 잘못해서 새로 설계한 설계 변경, 뭐 유물 같은 게 나왔을 때 뭐 이런 것들밖에 없다. 계약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생각이고 기재부도 그런 생각입니다.
야, 저거는 정말 계약서를 잘못 쓴 것 같네. 네, 계약서 굉장히 계약서가 모호한 것 저렇게 같습니다. 쓰니까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사실은 물가가 오른 것도 사실이고 건설비 오른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근데 그때랑은 지금랑 상황이 달라요. 돈 좀 더 내놓으세요. 그럼 야 5년 내에 무조건 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놈. 너는 계약 위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네, 않습니까? 현저하게 상해라는 굉장히 모호한 조항을 다퉈서 민자 컨소시엄 측이 주장을 하게 되면 사실은 계속 좀 다투는 상태로 계속 온고잉 할 수 있는. 그리고 최악의 그런 경우 야 이거 현저하지 않다고 우리는 판단해라고 국토부가 생각해서 돈은 더 못 주겠어라고 하면 그럼 뭐 관두세요라고 하고 나가면 되는 거라. 예, 예. 그만이지. 현대는 잃을 것도 없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얻을 것도 없지만. 그렇습니다. 예. 근데 현대는 지금 돈 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돈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 게다가 지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시간이 나중에 지금보다야 좀 싸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간은 완전 현대 편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일부 전문가들도 익명을 부탁하면서 금리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그냥 뭐랄까 사업자로서는 어떤 전략 중에 하나로 될 수도 있다. 금리 아직 자금 조달을 안 했으니까. 예, 예. 빌려오는 시점을 뒤로 가져갈수록 금리가 싸지니까 뭐 물론 가파르게 떨어지진 않지만 지난달에도 하는 기준금리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걸 떨어뜨리는 시점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게 사업자 측면에서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전략일 수 있다. 야, 그러니까 GTX 금방 안 애꿎은 되겠다. 시민들만 금방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1년, 2년 지금 공전하고 있는 그런 근데 걸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사람 손들어라고 했을 때 저요 저 제발 시켜주세요라고 하는 프로젝트였다면 야 니네 제때 안 하면 사업권 회수한다라고 계약서에 넣은 것만으로 충분하지라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일의 본질 자체가 나라에서 1조 몇천억 40% 가까운 공사비를 넣어주지 않으면 진행이 저희는 안 된. 안 할래요 하던 거 겨우 끌어와서 야 좀 해라 좀 넣어라라고 해서 데리고 왔으면 예, 예. 제일 걱정이 저 중간에 저 안 할래요 하고 나가는 게 제일 걱정일 텐데 제일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렇게 넣고 어떤 어르고 달래고 해서 시작했으면 중간에 파토 내고 나갈 때 위약벌을 넣었어야 이게 일이 돌아가지. 민간 기업이라면 이렇게 일하면 심할서 100장 써야 됩니다. 무슨 정부가 일을 그렇게 해요? 계약서로 이런 걸 이렇게 써나? 시민들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기대치가 있으니까 아까 송도 예. 주민들 뭐 의정부 뭐 양주시 뭐 창릉동 이런 주민들이 실망감이 있으니까 정부는 어쨌든 달래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방법은 뭐가 있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일단 아까 말한 거 건설 보조금 나눠서 공기별로 주기로 한 거 약간 당겨주는 거 왜냐하면 올려주면 특혜라고 하니까 예. 약간 당겨주는 것까지는 어떻게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그게 하긴 할 것 1번. 같다. 그리고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 BTO니까 슬라이드 네. 보시면 앞으로 40년 동안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가져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 조건 중에 뭐 흔한 말로 약간 좀 티 덜 나는 걸로 해서 예. 약간 좀 조건을 완화해 주면 좀 그냥 못 이긴 척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게 2번. 조금 그냥 협상을 해보자. 예, 예. 운영의 어떤 묘를 좀 살려서 약간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구석을 약간 양보해주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그 말은 결국은 현대한테 돈을 더 줘야 되는데 예, 더 줄 방법은 1번 시민들이 요금으로 더 낸다. 예. 2번 정부가 예산을 더 넣는다. 둘 중에 하나 또는 하나라는 둘밖에 없잖아요. 뜻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더 넣을 때는 무슨 예타 이런 거 다시 안 해도 안 해도 됩니까? 처음에 아니요. 시작할 때 요 정도 돈은 늘만 해라고 판단했을 아까도 텐데. 말씀드렸듯이 20% 선을 안 넘으면 경제성 타당성 조사는 다시는 새로 안 하지 한다? 않아도 됩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게 사실은 이 이슈가 가장 궁금할 게 GTX가 들어올 걸 기대하고 예를 들면 그 인근에 내가 집을 샀어요. 예. 그런 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 예. 이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상황은 늘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예, 예. 갈등이 생겨서 예. 이거는 다른 노선처럼 A 노선처럼 정부가 그냥 돈을 넣어서 여기는 GTX는 그냥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할게. 그건 그렇게 안 하고 왜 여기는 민자 노선으로 했어요? 어차피 민자 노선으로 하면 사실은 갈등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야 정부가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민자 노선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좀 예산을 아껴보자고 한 겁니까? 둘 다 한 것 같습니다. 둘 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기로는 예. 일단 모든 A, B, C를 다 재정을 넣기에는 4조, 5조씩 몇 개를 돌린다는 게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돈이 너무 많이 세금 부담이 너무 네. 그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가 예. 첫 번째고요. 예. 그 다음에
민자를 끌어들이면 솔직히 말해서 명분은 좀 괜찮지 않습니까? 세금을 덜 쓰고 민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면 듣기에는 좋잖아요. 예. 비판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게 민자 사업이 맞나 싶은 구석이 있는데 어쨌든 그냥 명분으로 할 때는 민자 사업으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좋으니까. 예. 그래서 1번, 2번 이유로 민자가 들어온 게 아니냐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 정리한 의견 조금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예. 일단 이선화 공주대 교수 대한교통학회 회장 지냈는데 이선화 교수는 공사비 상승 이후로 계약 넘어서 하는 건 안 된다. 뭐 좀 엄히 벌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위원도 계약서대로 해야 된다. 증액은 안 된다. 계약했는데 어떡하냐. 네, 계약했는데 어떡하냐. 잡은 곡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정부 출연기관 교통 관련 출연기관 관계자는 아까 말한 공정별 공사비를 조금 빨리 주자 정도의 절충안을 얘기했고 그러니까 더 얹어줄 명분이 공무원도 없다. 지금 예. 공무원도 없다는 나중에 거죠. 감사 때 감사나 뭐 그런 배임 그런 하면 게 될 수 있죠. 20% 안에서는 올려도 예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예. 20%로 안에서 올려주는 것 자체가 공무원이 너 무슨 근거로 올려줬어? 그렇습니다. 현대한테 돈 먹었어? 예, 예. 라고 하면 특혜가 되면 안 되죠. 설명할 방법이 예.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올려주는 요건도 다, 뭐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다 소개 안 했는데 예. 뭐 아까 두 조건 옛날에 협상하다가 성사가 안 된 민자 투자일 것 그리고 최종 사인은 안 한 것일 것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아까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지금은 제가 너무 세세해서 말씀 안 드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는 통계 자료에 근거해서 산출할 것, 뭐 GDP 디플레이터의 뭐 범위를 넘지 이거 말 것. 못하겠다 공무원이 안 하고 말지. 이거 GTX 된든 안 된든 내 공무원 그러니까. 인생에 공무원 얼마나 생활에 뭐 큰 영향 지장은 주는 거 없죠. 아닌데 잘못해서 그죠? 이거 하면 내가 뭐. 감사당해. 제2의 변양호 되려고? 예, 굳이 뭐. 리스크를 지고 공무원이 막 팔거도 붙여서 나설 동의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강경호 한양대 교수는 이 GTX 자체가 약간 정치성 사업 성격이 있다. 지방 표를. 그래서 민자 사업으로 경제 타당성 평가를 살짝 우회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재검토를 해야 된다. 민자 사업은 예타 안 해도 되니까. 좀 줄여야 된다. 그런데 정부가 그냥 발표하긴 좋고. 그러니까 안 될 사업은 좀 줄여야 된다. 라는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건 그냥 좀 줄여서 재정 사업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강경호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로 착공이 건설이 들어갔을 때 착공식을 해야지 왜 사진만 먼저 찍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시작된 게 없는데. 그게 선거를 이게 이제 앞두고 선거고 정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세레모니를 한 게 아니냐라는 뭐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그런 이야. 대목입니다. 착공 벌써 한 줄 알았어. 착공식 나도 했길래. 착공식이길래 그 삽 착공식이 뜨는 거 아니야? 뭐, 착공식이 뭐야 그러면? 그리고 착공식도 심지어 좀 여러 번 했습니다. 뭐 역별로 하기도 하고 뭐 출발선에서 하기도 하고. 아이 정말 진짜. 진짜 엉망진창이구나. 아유. 진짜. 거기에 누가 나왔다고요? 대통령이랑 경기도지사랑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도지사 뭐 다. 서울시장. 제가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서 그런데 다 자료화면 인터넷에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경기도지사만 안 꼈으면 아유 저 그랬을 텐데 또 양당이 다 꼈네 또. 다 시킨 거지. 아까 전에 그 청량리 이슈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건 예. 뭐예요? GTX C는 GTX B와 C가 이렇게 교차하는 거 안 예. 대표 말씀하신 게 그 중요한 구간이 청량리역인 게 맞고요. 예. 그 청량리역을 GTX C 컨소시엄이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1,500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짓는 걸로 돼 있는데 음. 문제는 청량리역 GTX에 변전소를 지하에 넣는데 예. 저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예. 그 GTX 변전소가 옆에 아파트하고 너무 붙었습니다. 예. 지하긴 하지만 너무 붙었습니다. 가까운 곳은 18m여서 논란이 있다라고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예. 현장에도 가고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납니다. 사진도 엄청 찍고 가까웠던 뭐 거. 그랬던 예. 거 기억나는데 요 이슈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 요 이슈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지금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국토교통부에 이 변전소를 주거지하고 떨어진 데 대체부지로 하자라고 해서 대체부지 선정을 공식 건의했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찾으면 해결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아파트하고 먼 쪽으로. 요게 먼 데로 가거나 저기 밑으로 하거나 하여튼 저게 이슈가 클리어 돼야
공사가 예.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청량리역 GTX 변전소 이슈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뭐 아주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지금 과제로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대체 부지 뭔지 찾고 알겠어. 있습니다. 뭔지 그리고 환기구 이슈가 있습니다. 한기구는 또 뭐야? 환기구가 뭐냐면 여기 사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예. 그야말로 환기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GTX가 지하 7층에 승강장이 있잖아요. 40m에서 50m 사이 지하에 있잖아요. 숨구멍을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숨구멍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일정 구간별로 예. 뭐 3km면 3km, 5km별로 이렇게 음. 환기구를 쭉 건설을 하는데 이제 보통 시민들이 볼 때는 조금 생뚱맞은 시설이긴 하죠. 예. 예, 그리고 겉에서 볼 때는 그렇게 뭐랄까 저게 뭐지 싶은 시설이기 예? 때문에 특히 아파트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것도 약간 싫어하는 시설이에요? 그 대단한 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시설은 아닌데 예. 어쨌든 주거지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건 게 GTX-C만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요? 변론 중이고요. 요 3건의 소송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뭐 어떻게 될지는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걸 취소하거나 옮겨달라라는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청량리역 짓는 것도 또 이제 문제로 걸려 있다. 예. 그보다 뭐 더 큰 문제가 이제 아예 착공도 못하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저건 뭐 이거는 뭐 그냥 아유 진짜 싶은 그 정도인데 이거는 그럼 쉽지 않겠네. 누가 추진해야 되죠? 이거를 추진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안 되고 있는데 야 그래도 해야지라고 현대도 가서 달래기도 하고 그건 주무관청 어르기도 국토교통부의 하고. 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토교통부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프로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정부 돈을 더 타와서 주든 그거는 아니면 고객 돈을 뭐 물론 40년에 늘어뜨려서 요금을 주든, 올리든. 요금을 올리든 국토교통부가 주무관청이니까 그 책임이 있고 어떻게 될까?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지금 열심히 국토교통부 관계자들 말로는 열심히 지금 중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사비 쪽도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뭔가 하여튼 제가 전문가로부터 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 뭐 조달 조건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그 문제가 그 C고 B는 별 문제 없어요. B는 B는 C보다는 조금 낫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뭐 민자구간 삽도 못 떴건 건 맞고 여기도 또 못 닦고 예. 못 닦고 왜 안 떠? 공사비하고 PF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유는 똑같고 돈 문제고 똑같고요. 거의 네. 똑같고 다만 GTX B는 아까 이렇게 구간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재정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민자공사의 부담이 약간 적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보여드릴까요? 여기 빨간 데는 이제 건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란 부분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뭔가 좀 경제성의 효율성이 C보다는 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국토부 설명으로는 7월에 착공을 민자 구간도 혹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국토교통부 근데 설명입니다. 지금 뭐 이게 지금 1년째 1년 넘게 시작도 못 하는 거니까 네. 원래 하려고 했던 계획보다 무조건 1년은 늘어난 거네요. 네, 예. 그리고 GTX-C는 기억나시나요? 장순원 기자가 소개한 삼성역 이슈도 있습니다. 삼성역 이슈 기억나시나요? 돌아가면서 예. 음마 아파트 치고 가는 살짝 스치고 예, 스치고 음마 간 아파트 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고.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음. 삼성역에 복합센터를 짓느라고 국제 공모하고 시공사 돈 안 맞아서 다투고 그러느라 지금 삼성역만 지금 GTX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그게 한 3년 이상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알아. 대박이다. 지하철 하나도 없을 때 막 그 지하철 새로 놓고 할 때는 그냥 왜 이런 일이 없었겠어. 그래도 그냥 그냥 밀어붙인 거지. 잘 안 되고 있나? 좀 서둘러야겠구먼. 그냥 밀어붙인 열심히 해. 건데. 그러면 그냥 그 다음부터 일사천 야 각하가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너 죽을래? 뭐 이래서 하고 지하철 2호선도 그 뭐 뺑돌아 듣고 할 때도 그때도 그냥 지도에서 그렸대잖아요.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2달 후에 본인이 가서 점검할 거야. 그러면 그냥 또 알아서 다 하는 거지 뭘. GTX 진짜 쉽지 않겠다. 근데 뭐 기대하시는 야. 분들 많을 GTX 텐데. AX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뭐 킨텍스까지 갔다 왔다 한번 타봤는데요. 아 정말요? 예, 킨텍스에서 야. 서울역까지 타봤는데 갔다 왔다 해봤는데 원래는 한 1시간 뭐 50분 1시간 정도 걸리는 건데 한 16분에 주파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좋긴 좋더라고요. 요금 한 4,300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야. 좋긴 좋다. 뭐 잘 건설만 된다면. 저게 근데 이- 사진이 GTX A 사진입니까? 예, 그 내부 사진이고 이 승강장 사진인데 요 이제 서울역에서 수서 사이에 요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는데 개통이 돼도 삼성용 무정차 통과하게 되죠. 여기 완성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다. 어떡하냐? 그래서 좋은 면도 있다. 뭐 완성이 되면 좋은 면도 있다라는 아유. 말씀 드리고요. 여기 보면 열차도 보면 되게 고급 동영상도 찍었어. 예, 고급 공항 열차 같은 느낌입니다. 예, 문이 이렇게 열리고 야, 좋긴 좋네. 예, 좋긴 좋습니다. 4천 얼마라고요? 4,300원이었습니다. 예. 보면 GTX가 이제 어떤 청사진은 이렇습니다. ABC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데 예. DEF도 어쨌든 만들어 보겠다라고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구상을 밝히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착공식 할 때 구상이고 그 이후로 1년 2개월 동안 지금 BC가 민자 사업 쪽은 착공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DEF가 과연 이렇게 청사진처럼 잘 될지는 잠깐. 좀- 삼성역에 D도 지나가네 지금. 예. 그럼 D도 완공돼야 삼성역 뚜껑 덮는 거예요? 저건 아니겠지. 그냥 저 D는 해본 얘기겠지. D도 뭐 예를 들어서 별도로 예를 들어 역사를 지금 지지해- 삼성역 뚜껑 안 덮고 우리 동네 지금 얼마나 저것 때문에 차가 막히는데. 지금 대치동에 애들 라이드 갈 때 미쳐요 하여튼 안 그래도 대치동 길 막히는데 미치겠다. 역사를 입체적으로 대심도로 꾸미면 아마 별도 공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진짜 꼭 덮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건 2% 아니에요. 타격이 크겠다. 진짜 삼성동인데. 아니 한꺼번에 다 하고 덮어야지. 그럼 다 덮고 쓰다가 갑자기 또 GTX 뭐 2 들어온다. 그럼 또 다시 판다고 또 다시. 예, 옆에 구석의 역사를 조금 다르게 구성하면 해가지고 예, 미치겠다. 막 파가지고 그래서.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진짜 난항이 예상되네. GTX. 야,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진짜로 난항이 예상되네. 야. 진짜 이게 진짜 합리적으로 일을 하고 나라가 다 민주화되고 하나하나가 다 소송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아니 없네요. 그렇게 좀 그렇고 좀 이게 주하는 국토부에서 좀 잘 못하는 것 같긴 하네요. 뭔가 좀 치밀하지가 않네 뭐 하는 게. 국토부도 뭐 그랬겠지 뭐. 내가 뭐 천년만년 하는 야, 거. 뭐 이렇게 그냥 하면 돼. 야 현대건설이 설마 안 하겠냐? 뭐 괜찮아. 김 과장 알아서 해. 편하게 생각해. 그러고 가셨겠지. 아이, 예. 미치겠다. 옛날에 그냥 현대건설 전화하면 바로바로 하던 시절에 국장님이 그랬겠지. 네. 아이고 GTX 어떡하나 GTX 이거. 걱정되는 얘기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